7년 전에 식이요법을 처음 시작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걸 느꼈어요. 몸이 완전히 더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내가 염도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체내 수분의 균형은 나트륨의 양과 굉장히 비례를 합니다. 채소는 좋은 건데 이미 체액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좀 드셔주셔야 된다. 제가 이제 추천하는 소금은 암 환자에게 무조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저도 암 걸리기 전까지는 저염이 좋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몸에는 수분의 균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의 핵심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우리 몸의 세포 내로 수분이 들어가서 세포가 건강하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체액이 공급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 전에 식이요법을 처음 시작하면서 몽땅 주스라는 거 갈아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걸 느꼈어요. 몸이 완전히 더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염도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채소 과일식에 소금 간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몽땅 주스 먹고 고구마 먹고 달걀을 먹었을 때 소금이 없는 식단으로 한 끼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금을 이렇게 추가로 먹어야 되는 분들이, 병이 있는 상태인 분들이 이미 체액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체내 수분의 균형은 나트륨의 양과 굉장히 비례를 합니다. 채소는 좋은 건데 많이 먹었지만 염도가 떨어지는 거가 가장 큰 맹점이었던 거죠. 사과, 양배추, 비트, 당근 이런 거만 이제 갈아서 드시면은 좀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젊은 분들 워낙 건강하고 이미 체액 균형이 아직은 손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매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탈수 상태로 갑니다. 탈수 상태의 증거가 뭐냐면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만성으로 피로하다. 두 번째는 두통이 잘 온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탈수 상태인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신 거예요. 하루에 2리터 물 먹는 거 좋다 그래서 막 생수를 500ml짜리 몇 병을 드시는데 그 물을 다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를 하느냐? 흡수할 수 없다는 거죠. 나트륨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물을 마셔도 그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저도 물은 많이 마셨거든요. 붓기만 하는 거죠. 세포 내로 충분히 더 공급이 되지 않고 부종이 온다든지 아니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위부터 장까지 소화기에서 만들어내는 체액이 7리터라고 해요. 엄청 많은 양이 필요하죠. 여기도 소화액이 분비돼야 되고 담즙이 분비되고 췌장액이 분비돼야 되고 소장에도 대장에도 수분이 있어야 변도 만들어지고, 수분이 부족한 게 결국 뭐죠? 대변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수분 부족, 결국 수분이 부족한 거는 나트륨 부족. 그래서 소금을 좀 드셔주셔야 된다. 완벽한 저염은 안 돼요. 갑자기 소금을 막 넣으면은 몸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정말 서서히 늘려가셔야 돼요. 처음엔 한 꼬집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추천하는 소금은 아주 좋은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음식 간을 하시고 김치를 담는다든가 나물을 무칠 때 좋은 천일염을 하나 마련해 놓고 주방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염을 이제 쓰시는데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 외에 따로 추가로 섭취하는 죽염물을 만들 때 쓰는 죽염을 선택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통에다가 거의 700~800도의 고열에서 9번 구워냅니다. 천일염에 혹시나 들어있을 수 있는 각종 유해 물질이 다 타버리죠. 핵심 성분인 소금 성분과 각종 미네랄이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한다고 해요. 저는 지금 먹고 있는 소금은 코이단과 아로니아의 시아니딘 성분이 가미된 붉은 빛이 나는데, 유황을 함유한 소금도 있고 달걀 냄새가 나는 소금도 있고 암염도 있고, 소금도 여러분의 취향껏 골고루 놔두고 맛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죽염의 놀라운 효능은 첫 번째, 일단 빠르게 찬성체액을 알카리성으로 변화시켜줘요. 수분도 공급을 할 수 있고 체액 교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에게 무조건 처방을 죽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내에 암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그건 빠른 체액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체에서도 자기가 젖산을 분비해서 몸을 되게 산성화를 만들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가속하기 위해서 죽염을 쓰는 거예요. 체액 교정. 세 번째, 또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역류성 위염, 위산 저하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죽염 성분이 위보호제가 되면서 위산을 만들 수 있는 공급원이 돼요. 그래서 위산을 풍부해져야 위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킨 것이 장으로 음식이 가면서 장에서 흡수를 도와서 전체적인 흡수를 높여줘요. 그래서 죽염을 그렇게 쓰실 수 있고, 또 죽염은 살균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혹시나 들어오는 병균, 유해 물질들을 소독하고 살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을 소금에 뿌려놓으면 상하지 않잖아요. 실온에 놔둬도. 그러한 독소들을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20여 가지의 미량 미네랄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냥 영양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뼈에 필요한 미네랄들을 충분히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이라면 죽염을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소량씩 섭취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는 칼륨 성분이 필수인데요. 채소과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혈당, 고지혈, 혈압도 다 낮춰주는 게 칼륨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칼륨 성분이 어떤 것이 좋으냐면 암의 억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칼륨 성분이 풍부하면 체액을 빠르게 산성해서 알칼리로 교정을 해줘요. T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T세포에게 칼륨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암이 죽고 T세포가 살아난다라는 사이언스지의 최근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공급처가 죽염이 될 수가 있어요. 채소과일식을 드실 때 거기다 죽염을 넣어서 맛있게, 그럼 확실히 풍미가 살아나요. 그냥 먹었을 땐 밍밍하고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거기다가 죽염을 조금만 넣잖아요. 그럼 맛이 확 살아나요. 그 한 그릇을 지루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삶은 달걀을 꼭 드시게 하시잖아요. 단백질 보충으로. 거기다가도 죽염에다 찍어서 간을 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수에 죽염을 한 꼬집 정도 타서 맛있게 한 잔 드시면 밤새 쌓여진 노폐물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죽염의 일일 섭취량을 한 말씀드린다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의 염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꼬집을 넣는데 하루로 따진다면 한 3g을 넘지 않는 선으로 저는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다. 어떤 분들은 뭐 반포만 1.5g만 써도 되고, 그거는 염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염도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텐데, 요리사들이 이게 지금 짠맛을 측정하기 위한 요리용 염도계가 있어요. 인터넷 주문하시면 비싸지 않아요. 한 2만 원 미만인 거 염도계 하나 구매하시면 아침 소변을 기준으로 딱 되셨을 때 0.9가 나오면 그래도 내가 균형 잡힌 체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0.9보다 미만이다, 0.4다 그러면은 하루에 1.5에서 3g 사이에 별도의 이제 식사 외에 죽염을 좀 보충을 하셔야 된다. 내가 0.9 이상이다 그러면은 죽염을 따로 보충하실 필요는 없겠죠. 충분히 지금 공급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암 환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모든 환자에게 지금 다 죽염 처방을 하고 있어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효율이 조금 빠르다 라고 볼 수 있고, 일단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시면 피부가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세포가 살아났다는 거죠. 피부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고, 또 주름도 펴지고 뽀얗고 밝아진 피부를 가졌다. 그럼 내 몸의 체액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암 환자들은 얼굴이 누렇거나 까마세요. 그거는 이미 균형이 깨진 몸 상태인데 몸이 돌아온 증거가 얼굴 톤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5g 미만만 섭취해라 라는 발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염화나트륨, 정제된 염, 합성 소금을 기준으로 저는 한다고 봐요.
여러분 햄버거, 감자튀김 다 그런 거에 들어간 소금을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제염을 쓰지 그거를 천일염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 그러니까 정제염도 합성 간장, NaCl로 먹었을 때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다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진짜 소금을 섭취했을 때는 거기 안에 미네랄이 완전히 풍부합니다. 정제염은 다른 게 안 들어있고 딱 NA하고 CL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천일염, 죽염은 NaCl만 있는 게 아니고 미량 미네랄이 수십 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공급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다른 미네랄 제제를 먹지 않아도 소금만 잘 드셔도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는 조효소라고 하거든요. 이 미네랄들이, 코팩터들이 충분히 들어가면서 몸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 소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물, 생수입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은 우리 몸을 좀 망가뜨리는 거죠. 물을 마시는데 좋은 생수를 마시고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은 정말 무해하죠. 많이 드셔도 되는 건데, 그러나 물을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흡수되는 형태로 소금을 간을 약간 한 거를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시작을 하신다면 몸 상태가 무거웠던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일단 체액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먼저 많이 떨어지시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건 다 위액이 부족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든지 췌장, 담도에서는 하루에 췌장액만도 1000ml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체액이 부족한 거고, 여러분이 너무 변이 굳는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혈액이 머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얼굴에 홍조가 온다. 전신 증상이 결국 수분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소금도 다시 봐야 되는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또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지금보다 5% 정도 개선하시고 싶다. 그러면 소금 섭취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